네, 폭염이 불안과 치매 증상을 악화시킨다는 얘기가 참 솔깃했는데요. 왜 화가 나면 열받았다, 머리가 막 뜨거워서 아찔해지는 경험 있으신 분들이 그럼요. 있을 네. 것 같은데요. 실제로도 이 더위 때문에 뇌가 뜨거워지면 위험해질 수 있는 건가요, 한 교수님? 매년 여름이면 일사병 때문에 쓰러지시는 어르신들 뉴스가 종종 나오잖아요. 그 스마트폰도 열받으면 망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뇌는요, 겉 바깥쪽에는 전두엽이나 판단력, 언어 능력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뇌가 있고 아주 깊숙한 곳에 이제 숨 쉬고 열을 조절하는, 체온 조절하는 중추들이 있는데 너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 뇌 자체가 연두부나 그 결한, 흰자위 같은 조직이라서 금방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판단력 떨어지고 막 정신 없어지고 막 메스꺼리고 그러다가 좀 더 지나면 체온 조절 안 되고 뇌가 쿨링이 안 되니까 이제 혼수 상태에 빠지기도 할 수 있어요. 뇌 건강에는 아주 안 좋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요즘처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수록 뇌 건강을 각별히 챙겨야 될 텐데 일단은 나의 상태부터 한번 점검을 해볼까요? 자,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의 치매 위험도는 건망증 부분인데요. 나는 지난 1년간 냄비를 몇 번 태웠다? 10번 이상 태웠다. 1년에 10번이면 좀 인간적인 거 아닌가요? 한 달에 한 번도 한 달에 한 번도 안 되는데. 네, 10번 하시면 나중에 저한테 접수하시고요. 요새 전자레인지에 음식 넣어놓고 잊어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맞아요. 찾기도 이게 잃어버리고.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방금 한 일을 까먹거나 또는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처리 능력이 떨어졌다는 뜻이거든요. 실제로 이런 경우에 검사를 해보면 경도인지 장애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치매로 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가족 중에 또는 부모님 중에 치매로 돌아가신 분들이 있다면 네. 좀 더 빨리 검사를 받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아니, 사실 저도 요즘 너무 더워서 그런가 선풍기도 켜두고 나가거나 매일 쓰는 단어도 막 생각이 안 나서 기억도 못하고 맞아요. 있는데 그럴 때 있어요. 그래서 막 치매가 아닌가 너무 걱정되잖아요. 예. 근데 이게 또 건망증인지 치매인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걸 좀 알려주실 수 그럴 있어요? 나이 아직 아닌데 벌써부터. 치매는 어떡해요? 예. 아직은 교수님 아니고요. 어떨까요? 예. 그 건망증과 치매는 둘 다 해마 기능이 떨어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근데 서로 인지 기능 중에서 기억력이 좀 떨어졌다는 면에서는 비슷하지만 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화면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망증의 경우에는요, 기억이 저장은 됩니다. 그런데 꺼내오는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힌트를 주면 기억을 하십니다. 그렇죠. 근데 치매의 경우는 아예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힌트를 드려도 기억을 못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가족 모임이 있었는데 건망증의 경우에는 누가 왔는지 처조카가 왔잖아요 말씀을 드리면 기억을 해냅니다. 맞다 왔었지 하면서. 하면서. 그런데 치매의 경우는 지난주에 뭐였어? 이렇게 해서 아예 모임이 있었다는 것 자체를 기억을 못 합니다. 그리고 건망증은요, 시간이 지나도 크게 잊어버리는 게 더 증가하지 않는 반면에 치매의 경우는 시간이 지날수록 인지 기능이 떨어지면서 기억력을 조금씩 더 심해지게 됩니다. 네, 차이점을 좀 알아봤는데요. 또 이 치매가 성격하고도 좀 관련이 있다고 그래요? 하거든요. 질문을 좀 주시겠까요? 네. 나의 성격이 모하면 소심하고 예민하면 치매 위험이 3배나 증가한다는데요. 이유가 뭔가요, 교수님? 난데 참 이거. 의사들이 하다 다양한 연구들을 다 합니다. 그렇네요. 이게 실제로 그 서구 유럽과 아시아에서도 비슷한 연구들을 계속했는데 성격이 좀 예민하고 좀 소심하고 좀 약간 불안증기 있는 분들이 그 치매 위험성이 3배나 더 높다는 연구 논문들이 있어요. 이게 다들 아시겠지만 나가서 운동하고 사람 만나고 친한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게 예방 효과가 있다는 거를 다 아실 텐데 네. 그것들을 못하니까 치매 관련 그 위험성이 더 커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럴 수 그렇군요. 있겠네요.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나가서 모임 같은 걸 좀 자주 가지시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 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예. 나는 이것이 있다.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이 있다. 그렇다면 치매 위험도가 2배 증가할 수 있다. 근데 뭐 65세 넘어가는 분들 치고 저런 만성질환 한두 개쯤 없는 분들은 아마 안 계실걸요, 교수님. 아유, 막 65세가 아니라 나이 50만 넘어도 저 고혈압부터 시작해서 한두 개씩 계속 저도 하나 생기는데 있으니까요. 이게 뇌질환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영양 공급이 안 되고 노화되면서 노폐물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않으면서 생기는 거거든요. 네. 치매는 그게 이제 아주 악화된 거고 기본적으로 혈관 질환이라고도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혈관이 건강하지 않으면
노폐물이 잘 안 빠져나가고 영양 공급이 안 되고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그렇구나. 지속적으로 나빠질 수밖에 없죠. 네. 아. 이 소리를 들으니까 막 지레 겁먹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알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일단 뇌 맷집이 세면요. 치매가 오는 걸 막을 수도 있고 또 와도 곱게 온다고 하는데 일단 뇌 맷집이 뭔가 알겠습니다. 뇌를 이렇게 때리라는 건 아닐지. 원래 알아듣기 쉬우라고 이제 맷집이라 그랬더니 저희 집안 식구 중에 머리를 두들기시는 아, 그러니까요. 어르신이 저 같은 계시더라고요. 분이 또 계셨구나. 네, 그러면 안 되고 이게 예비력이라는 뜻이에요. 네. 옛날에 어르신들이 왜 머리가 크면 야 그놈 머리가 커서 참 공부 잘하겠다. 잘하겠다라는 맞아요. 얘기 했었잖아요. 서울대 가겠다. 근데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와서 머리 크기를 늘릴 수는 없으니까 영양 공급을 잘해서 뇌를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공부를 많이 해서 예비군들을 자꾸 훈련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점점점 늦어진다는 연구 보고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평소에 부모님의 뇌 건강도 신경을 좀 써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어떤 점을 확인해 보면 좋을까요? 네, 박 네. 교수님. 가장 치매라 그러면 주 증상은 인지기능 저하 중에서 기억력 저하가 오기 때문에 했던 말씀을 저 자꾸 하시고 아. 네, 물었던 거를 또 자꾸 물어보시는 그렇죠. 일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음식의 맛이 좀 변하게 됩니다. 그 음식을 하는 게 굉장히 고도의 인지기능을 필요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약간 기억력이 떨어져서 음식 맛이 달라지기도 하고 치매에 오는 후각장애나 미각장애로 음식 맛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TV 볼륨을 자꾸 부모님이 크게 키시면 자제분이 우리 어머님 귀가 나빠지셨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해력이 떨어져도 자꾸 볼륨을 높일 수 그럴 있기 수 있겠네요, 때문에 진짜. 인지기능 저하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격 변화가 좀 생기게 되는데 예. 약간 좀 못 참는 쪽으로 화가 좀 더 나고 남의 말을 끝까지 못 듣고 이런 변화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다음에 길눈이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지기능 중에 하나가 시간과 공간을 찾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길을 좀 익숙하던 길들도 잘 못 찾으시게 됩니다. 저처럼 원래 잘 못 참고 화를 내는 거는 괜찮은 거죠. 그렇게 변하는 게 문제인 거죠, 교수님. 네, 그렇습니다. 갑작스러운 변화 눈여겨 살펴봐야겠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핵심입니다. 뇌에 힘을 기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뇌 맷집 키우는 100세 뇌 건강법. 첫 번째, 좋은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한 밥상을 차리면 좋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앞쪽을 보니까요. 평소 몸에 좋다는 단골 식품들이 한가득 아유, 준비가 돼 그러니까요. 있어요, 교수님. 네, 좋은 식품은 항상 좋고 예. 나쁜 식품은 항상 나쁜 것 같아요. 네. 지금 여기 보시면 포화지방산이 보통 이제 건강에 안 좋은 지방인 반면에 불포화지방산, 등푸른 생선이나 올리브유, 들기름에 들어있는 불포화지방산 그리고 저기 견과류에 들어있는 불포화지방산이요. 그 뇌세포막을 말랑말랑하게 합니다. 뇌세포가 말랑말랑해야지 신호 전달이 잘 들어오고 나갈 수 있어서 인지 기능에 도움이 되고요. 불포화 지방산 중에서도 특히 오메가3와 같은 견과류라던가 아니면은 들기름 이런 등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는요. 혈관을 건강하게 해서 아까 한 교수님이 얘기한 뇌로 가는 영양과 산소 공급을 잘 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항상 제가 좋아하는 저 단백질이 들어있죠. 고기. 그다음에 예, 포화지방이 적게 들어있는 이런 기름이 많이 보이지 않는 고기와 살코기. 그다음에 생선과 같은 단백질 식품은요. 들어가게 되면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의 재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추가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여기 보이는 비타민 C가 많은 키위라던가 양배추 그 옆에 오렌지 같은 것들 아. 네 그리고 여기 있는 케일 그다음에 비타민 E가 많은 씨앗류와 견과류 같은 것들은요 항산화 작용을 몸뿐만 아니라 머리에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뇌세포의 산화 염증을 막기 때문에 뇌세포의 노화를 느리게 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좋은 거 챙겨 먹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뭔가 또 움직여야 됩니다. 그럼요. 땀나는 운동으로 뇌를 자극하라. 운동이 뇌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오 교수님. 네, 치매 예방에 가장 좋은 운동으로 알려진 것은요. 매일 햇빛을 쬐면서 약간 숨차고 땀이 날 정도의 강도로 힘차게 빠르게 걷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유산소 운동을 할 때는요. 일주일에 3일 그리고 한 번 하루에 이제 30분 정도로 중간 강도로 시작을 하셔가지고 네. 4주에 10%씩 높여가면서 하루에 60분 매일 같이 할 수 있을 정도로 점차로 높여가시면 됩니다. 네. 이제 또 중량 운동을 병행할 것을 권하는데요. 중량 이제 운동. 사람마다 이제 체중이 다르고 예. 심혈관 질환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제 관절 질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무게라든지 운동의 종류를 정해서 하시면 됩니다. 어쨌거나 간에 이 그 유산소 운동하고 중량 운동이든지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젊은 시절부터 매일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시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니까 네. 일찍부터 운동을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게요. 근데 걷기 운동이 좋은 건 다 알고 계시지만 요즘 날씨가 너무 덥고 또 그럼요. 비까지 내리잖아요. 그래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또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운동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승 트레이너 나와주세요. 자, 저희가 나가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예. 자, 어떤 운동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배우 겸 필라테스 강사 양예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몸 전체 운동 한번 해볼 건데요. 손 먼저 해볼게요. 네. 손끝으로 머리를 빠르게 3초 동안 터치를 해줍니다. 2, 3. 네, 신경을 깨웠고요. 네. 손바닥을 펴서 어깨를 3초 동안 두들겨주세요. 2, 3. 네, 그리고 고생했다. 참 고생했다. 네, 고생했다. 마지막으로 주먹을 쥐어볼게요. 네. 주먹을 쥐어서 골반을 골반까지. 두드려줍니다. 예. 3초, 2, 3. 네, 그다음 다리를 설명할 건데요. 네. 손끝으로 머리를 터치했을 때는 스쿼트. 네, 3번 반복할게요. 네. 1, 2, 무릎은 어깨 넓이로 벌려주시고요. 3. 네, 네. 그리고 손바닥으로 어깨를 터치했을 때는 오른발 앞, 왼발 뒤. 런지. 1, 2, 3. 3번씩. 네, 3번씩. 그리고 주먹으로 골반을 터치했을 때는 왼발 앞, 오른발 뒤. 네. 런지 3번. 이렇게. 2, 둘, 3. 셋. 네, 이제 네. 이거를 합쳐볼 건데요. 아, 그래요? 네. 네. 손끝으로 머리를 3초 동안 2, 3, 스쿼트. 1, 아, 2, 둘, 3. 쓰리. 네, 중앙으로 오셔서 손바닥을 펴서 어깨를 치고. 토닥토닥. 2번, 셋, 오른발 앞, 왼발 뒤, 런지. 하나, 둘, 둘, 셋. 셋. 네, 중앙. 마지막으로 주먹을 쥐어서 골반을 2, 3, 3초 세시고요. 왼발 앞, 왼발 앞, 오른발 뒤, 오른발 뒤. 런지. 하나, 둘, 둘, 셋. 셋. 오. 네, 중앙으로 오셔서 네, 지금까지 무뎌진 신경을 깨우는 운동 예.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순서 외우는 것만으로도 그러니까요. 머리가 좀 좋아지는 느낌이네요. 꾸준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